미분 가능성은 쉬운 파트가 있고 어려운 파트가 따로 있는데, 어려운 파트는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야. 킬러 문제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은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출제합니다. 자, 함수 fx가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어떨 때 연속이라고요?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세 번째, 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극한값은 당연히 우극한 자극한이 똑같을 때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 세 개를 만족했을 때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는 연속인 함수가 있고요. 연속이 아닌 함수가 있습니다. 연속이 아닌 건 여집합이겠죠? 연속인 함수 중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fx의 값이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 있으면 연속인 걸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p라고 하는 집합이 q에 포함되면 p이면 q다는 명제가 참인가요? 미분이 가능한 집합이 더 작은 집합이고요. 연속인 집합이 큰 집합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인 거죠? 이 말 납득하신 거 맞나요? 미분이 가능한 녀석은 원래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한가요?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색상과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게 존재할 때 우린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고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았지? 미분계수는 기하적 의미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근데 미분계수가 뭐랑 똑같았냐고. 미분계수랑 똑같은 게 누구냐고. 네,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A에서의 미분계수랑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똑같으니까 이게 존재하면 좋겠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위아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순간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었잖아. A에서의 순간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게 존재하면 우린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세 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우린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을 갖다고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순간 변화율도 일종의 극한이거든. 순간 변화율도 지금 극한이잖아. 이 순간 변화율 두 개도 극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네. 순간 변화율 값이 이게 존재한다는 말은 리미트 x의 값이 a 플러스로 갔을 때랑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똑같다는 말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거네. 일종의 극한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어떤 책은 이거를 왼쪽 거는 A의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A의 우미분계수, 이걸 좌미분계수, A의 좌미분계수라고 부르는 책도 있어. 근데 그건 실은 정확한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야. 선생님은 수업할 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잘 사용 안 해. 정확한 공식 명칭이 아니어서. 하지만
너희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려고 이걸 우미분계수 A의 오른쪽에 우미분계수 A의 왼쪽에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 H값이 빵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빵 플러스로 갔을 때도 우극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똑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쌤 빨리 이해되시나요? 이제 개념상으로 개념이 이러한데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A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왜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불연속이니까. 연속이지 않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것들은 연속인 것들 속에 포함되고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되고 연속이라고 해서 꼭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지. 왜냐면은 연속이어도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는 거잖아. 선생님 그림 이렇게 그렸어. 자, A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이건 불연속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해. 여기 있는 녀석이야. 첫 번째 그린 거는. 불연속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해. 두 번째 그린 거는 여기 있는 녀석이야. 미분 불가능해. 왜냐면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랑 A의 오른쪽에서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 지금 이 끝에 있는 점에 살짝 왼쪽에 있는 점이랑 끝에 있는 점에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 있지? 이 왼쪽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의 양수야.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야. 이 말 납득하시나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 이것들이 다른 거야 지금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해.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은 이렇게 뾰족한 녀석은 미분이 불가능한 거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 뾰족하다고 하는 표현을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고 한자말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첨점은 요즘 교육과정에 빠졌어. 한자말은 이제 안 쓰기로 했거든. 뾰족한 점이 첨점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점이라는 표현은 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야. 약간 살짝 꺾어져 있죠. 꺾어진 점의 좌표라는 표현이 꺾어진 점이라는 표현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 날카롭게 뾰족한 녀석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살짝이라도 꺾어져 있으면은 그건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잖아. 불연속이 되면은 미분 불가능. 그리고 설령 연속이어도 꺾어진 점이면 꺾어진 점, 뾰족한 점이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떨 때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 우리가 푸는 주종의 문제는 함수 fx가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따져보세요. 이렇게 문제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이거 할 거야.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는 연속인 게 전제가 되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조사할 거는 fx의 a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조사해야 돼. 왜? 연속이면은 미분이 가능한지는 이제 판단할 거고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연속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할 일은 요게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돼. 근데 문제는 연속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연속인지를 따질 때에는 항상 이거 조사할 거 아니야?
이거 세 개의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 똑같은지 확인할 거지? 이거 세 개가 똑같은 우리 연속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통과. 그런데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이제 뭘 해야 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순간 변화율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 둘 다 모두 만족한다면, 둘 다 모두 등호가 성립한다면, 그때 우리는 결론으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말이 쉽지. 선생님이 fx가 누군지 모를 때 이렇게 썼잖아 지금. fx라는 식이 되게 복잡한 식이야. 그럼 대입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 극한값 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 그런데 아까 전에 두 가지 있었잖아.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고 이거 같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위에 걸로 풀던지 밑에 걸로 풀어야 되거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 거의 한 80% 정도는 여기다 대입한 게 편해, 산수가. 하지만 한 20% 정도는 여기 위에 거한테 대입해서 확인하기 힘들어. 그럼 위에 걸로 풀기 힘들면 밑에 걸로 풀어야 돼. 그런데 문제를 보고 니네가 위에 걸로 푸는 게 편할지 밑에 걸로 푸는 게 편할지 그건 문제 보고 알 수가 없어. 해봐야 알아. 문제 나올 때마다 위에다 대입했는데 안 풀려. 그럼 바꿔서 밑에다 대입해야 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쌤이 지금 문제 하나도 안 풀고 숫자로 또는 문자로 된 것들 식을 fx가 없는 상태에서 말만 얘기했잖아. 지금 이 설명한 게 머릿속에 온전하게 붙어있는 걸 전제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문제 푸는 것마다 매번마다 문제를 그냥 푸는 거야. 각각이 다 산수랴. 각각의 산수를 다 해가지고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경우 어떨 때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냐면 미지수의 값들이 되게 많거나 함수 fx가 복잡할 땐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 빨간색한테. 하지만 함수가 되게 간단한 함수야. 함수 f의 값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함수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풀어. 미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쉬운 방법, 풀이 방법은 그림을 갖다 그려서 문제를 풀 건데 그림을 그려봤어. 그림을 그려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니까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왼쪽은 직선인데 오른쪽은 곡선이야. 미분이 불가능해, 불가능해? 뾰족한 점, 꺾어진 점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해. 뾰족해? 불연속이야? 뾰족한 거야, 미분이 불연속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뾰족하지도 않고 불연속도 아니면 미분이 가능해. 그림을 그래서 눈으로 보면 돼. 그릴 수만 있다면. 근데 그릴 수가 없으면 그리면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불연속일 때하고 뾰족할 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린다면은 이제 괴로운 일이야. 다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하다 보면은 졸라 개 귀찮구나 라고 깨닫게 돼. 근데 엄청 귀찮아서 보통 연습하기 싫어. 기본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안 해. 근데 수능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의 상상을 초월한 문제를 출제. 엄청 어려운 문제를 출제. 그래서 기본기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닦아야 되는데 모든 애들이 이걸 기본기를 차근차근 닦지 않아.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주면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고 자기 손으로 잘 안 해.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더더구나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 있네. 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이 새끼들 없다고? 79쪽에. 아, 여기 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 77쪽에 있네요. 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78쪽으로 갔습니다. 다음 중에 빵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고르세요. 빵에서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 맞아요? 첫 번째 건 미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 빵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불연속이어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건 빵에서 미분이 가능해? 연속이고 뾰족하지 않습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네 번째 거 미분 가능해요? 이건 뾰족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하기 싫어. 일단 선생님은 이 장르를 너무 싫어해. 자, 문제 연속성도 따져보고 미분 가능성도 조사하세요.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오면,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오면 풀이를 쓸 이유가 없잖아. 객관식으로 출제했다면 난 그림을 그려 풀어. 자, 그림 그릴 거야. 0보다 클 때 식이 누군데? 0보다 클 때는 x의 제곱입니다. 0보다 작을 때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연속이에요? 뾰족한가요? 뾰족하지 않네. 연속이고 뾰족하지 않으니까 이거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 따지라면 연속이에요. 미분 가능해요. 두 번째 거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 그렸더니 x 마이너스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면은 x가 0보다 크면 x에서 x를 뺐으니까 x가 0보다 크면 빵입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으면 2x예요? 연속인가요? 연결돼 있죠, 그림. 연속입니다. 미분이 가능한가요? 뾰족하니까 안 됩니다. 미분은 가능해요. 뾰족하니까 미분은 안 돼요. 그런데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고 넘어갈 거야. 이게 짧게 간단하게 풀리니까. 서술형이면 빵점입니다. 자, 서술형 나왔을 때 풀이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식이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좋습니다. 쉬운 식들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연속성,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아, 괴롭다, 괴로워. 제일 처음은 1번 문제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려고 하거든.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는 이 값들을 조사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f빵 리미트 x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fx 리미트 x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값을 조사해야 돼요. 자, 1번 문제 푸는 중입니다. 함수값이 누구야? 빵 대 2번 빵이네요. 근데 fx는 지금 x제곱이죠. 0보다 컸을 때는 x제곱한테 0 대입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x제곱한테 0 대입하는 거잖아. 0 대입했더니 또 0인가요? 세 개 값은 똑같습니다. 연속입니다. 연속성은 판단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두 문제 한꺼번에 풀려고 이렇게 쓴 거야? 두 번째가 0 대입한 건 누구예요? 우극한 누구야? 좌극한 누구예요? 2x한테 0 대입했더니 0이죠? 연속입니다. 둘 다 모두 0에서 연속입니다. x의 값이 0에서 연속입니다. 그런데 연속이니까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연속까지는 할만해. 앞에서 했던 거니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건데 일단은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 빼기 f빵을 조사해야 되겠네. 이게 0에서의 순간 배열이죠. 두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 마이너스 f빵을 조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풀고 있는 중이야, 이거.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 빼기 빵 분자의 fx가 누구라고? 0보다 컸을 때 fx가 누구냐고? 0보다 컸을 때 fx 값은 x제곱이에요? 근데 f빵의 값은 누구야? f빵은 빵이었냐? 그럼 극한값이 누구예요? x 약분하고 0 대입하는 거죠? x 약분하고 x만 남았는데 0 대입했더니 0입니다.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조사하고 있습니다. x 마이너스 빵분의 0보다 x가 작으면 0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 fx가 누구야? 근데 f빵의 값은 똑같이 빵이었습니다. x가 약분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빵인가요? 두 개 같아요? 그럼 0에서 미분계에서 존재하는 거네? 그래서 0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fx가 누군데? fx 누구야? fx 누구야? 빵 대입한 것도 빵이었습니다. 이건 상황이 달라. 3분의 0이 뭐야? 1.5분의 0도 0이죠. 0.7분의 0도 0이죠.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뭐야? 분모가 x한테 0 플러스를 대입한 분모는 0에 매우 가까운 숫자고 분자는 우리가 알던 0이야. 우리가 알던 이 0이라고. 0분의 0꼴이 아니야 이거는. 이 녀석은 0분의 0꼴이 아닙니다. 0분의 0꼴은 분모도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을 때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합니다. 극한값 누구라고? 두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x가 빵보다 작을 때 fx가 누구였지? 그럼 x 약분했습니다. 극한값은 다릅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는 0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빵입니다. 0보다 살짝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2입니다. 두 개가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이 빵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지금 이거는 문제를 푸는 원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일일이 다 대입해서 푸는 건데 이건 그나마 문제가 졸라 쉬운 족밥 문제였던 거야. 족밥인데도 쓰는 게 귀찮아. 엄청 귀찮아.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이거 풀이가 엄청 길어. 가끔씩 수능 문제 이제 해설지 같은 거 보잖아. 어려운 문제. 이런 유사한 문제 한 문제짜리 해설이 한 페이지야. 그래서 이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충분히 연습하셔야지 풀이를 들을 때 그나마 말귀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있잖아. 연습해야 돼. 자기 손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꼭. 쓰기 졸라 귀찮아. 아이씨, 선생님 보니 아까 보니까 뭐 그림 그려서 선생님 하던데? 아이씨, 그림 그리자지? 이러면 연습이 안 돼. 꼭 식으로 자기 손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야. 첫 번째 A의 값은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세래. 그림 끊어져 있는 게 몇 번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끊어져 있는 게 X가 어떨 때 끊어져 있지? 2일 때 끊어져 있고 3일 때. 그럼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의 개수의 값을 비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건 뾰족하거나 불연속일 때지? 미분이 불가능한 건 X가 누구일 때야? 1, 2, 눈만 뜨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은 둘 다 다항함수인가요? 둘 다 다항함수인데
문제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미분이 가능한 건 연속인 걸 전제로 합니다. 미분이 가능한 거는 연속인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연속이야. 미분이 가능하다고 문제 얘기했어. 연속이 맞아. 미분 가능하다고 맞아. 그러니까 1대2반 함수값이랑 1에서의 우극한이랑 1에서 좌극한이 똑같았으면 좋겠어. 미분이 가능하니까 F'이 존재했으면 좋겠어. F'의 값이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X-1분의 Fx-F1이야.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1분의 Fx 빼기 F1이 빨간색만 똑같으면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대입할 겁니다. 졸라 귀찮지만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1 대입했습니다. 우극한 구했습니다. 네, 1에서 우극한 위에 값한테 1 대입하는 거죠? 1보다 클 때가 우극한이죠? 1보다 작을 때니까 밑에다 1 대입했습니다. 나는 이게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 남았습니다. 두 번째 계산 좀 해야 되겠다.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fx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그런데 1 대입한 값은 a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1보다 작을 때 fx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a라고요? 극한값 조사하려고요. 약분 돼요? 약분했더니 a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거기다 1 대입했습니다. 얘는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b 마이너스 a가 누군지 알아? b 마이너스 a가 누구야? 그럼 분자하는 값 x 마이너스 1이네? 약분했습니다. 난 이것도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b의 값은요? 뭐라고요? a, b의 값 다 구했습니다.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은 이렇게 풀어야 돼.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쉬운 거 풀 때 연습이 돼야지만 어려운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연습은 선생님이 애들 가르쳐 보니까 한 10개 정도 자기 손으로 연습하면 터득하는 것 같아. 좀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는 것 같아. 자기 손으로 몇 번 해보면. 근데 보통 애들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안 할까 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졸라 귀찮아. 너무너무 귀찮아. 다항함수인가요? 다항함수가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그냥 1대입에서 똑같다. 미분에서 1대입에서 똑같다 놓고 푸는 편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미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미리 미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책의 챕터가 미분한다는 챕터거든? 미분하는 챕터? 챕터 이름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지금까지 봤던 표현은 미분한다라는 표현도 사용한 적이 있었나? 미분한다는 표현은 사용 안 했었네, 여태까지. 미분계수라는 건 있었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fx의 값이 만약에 ax야. ax 플러스 b라고 1차 함수로 갈까? 얘는 이름이 뭐라고? 미분계수는 f'A. f'한테 숫자를 대입한 게 미분계수. 이거는 x면 도함수. 도함수 구하려고. 선생님 지금 도함수 구합니다.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도함수의 정의를 썼습니다. 그런데 ax 플러스 b라면 ax 플러스 b한테 x 플러스 h 대입했어. x 플러스 h 대입한 게 누구야? fx는 또 누구야? 지워져요? 빵분의 빵꼴입니다. h 약분했습니다. 극한값 누구예요? 매번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면 우리 미쳐버릴 거야.
매번 도함수를 이렇게 구하면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미쳐버려. 그런데 방금 해봤잖아. 방금 해봤으니까 이거의 도함수는 이거라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걸 공식처럼 그냥 이거 미분하면 이거야 라고 하려고 바로 이 녀석을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요게 도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걸 미분한다라고 얘기해. 이것도 미분하는 거 맞아. 도함수 구하는 게 미분한다야.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한다인데 이렇게 구하는 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거고 이건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해봤으니까 야 이건 무조건 이거잖아 이제. 니네 다가 아니잖아 니네. 그러면 3x 플러스 5가 있으면 이거 뭐야 도함수가? 1차함계수만 쓰면 되는 거네? fx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도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1차함계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도함수는. 그런데 구태여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문제도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고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면 그럼 병신이잖아.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지 않고 구하는 걸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잠시 후에 좀 이따 미분법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 설명해 주긴 할 건데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fx의 값이 x의 3승이면 도함수의 값은 3을 앞에 쓰고 차수를 한 차수 낮추는 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 차수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fx의 값이 5x의 제곱입니다. 도함수의 값이면 2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2가 앞으로 나가서 10이 될 테고 차수의 값은 한 차수 낮아졌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만약에 원래 함수의 값이 7이야. 숫자는 도함수의 값은 빵입니다.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빵이 나옵니다. fx의 값이 만약에 x의 n승이면 뭐가 될까요? n, x의 n-1승이 됩니다. 자, 이게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했으니까 도함수가 뭔지 미분법을 통해서 구한 뭔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각각의 함수는 다항함수야. 둘 다 다항함수면 미분이 가능할 때 다항함수고 대부분 문제는 다 이게 주력 문제거든. 다항함수 주고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문제 이게.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할 거냐면 도함수를 구할 거야. 도함수의 값을 따로따로 구하려고 합니다. 자, 미분할 수 있을까? 니네 이거 위에 거 미분해봐. 내 차수가 1차로 낮아지겠죠? 밑에 거 미분해봐. 1차함 계수만 남는다고 1차함수는 상수는 빵이 되는 거고요. 참이나 너 지금 이해된 눈빛 맞아? 자, 그냥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을 대입해서 그냥 같다는 얘기야. 1 대입에 똑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누구야? 그게 1번식과 2번식이거든. 되신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A, B 구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잖아. 요거 두 개만 쓰면 끝나는 거잖아, 문제가. 어떨 때만 이렇게 한다고? 다항함수일 때만. 다항함수가 아니면 푸셔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문제 풀 때 이렇게 사용할 때서 풀 건데 니네는 지금 이번 숙제 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 처음에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연습해. 나중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뭘 니네가 이렇게 하겠어 진짜? 니네 절대 이렇게 안 해. 그럼 지금 연습해서 체득해야 되는데 연습해서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니네는 맨날 이렇게 풀 거라서 나중에 이 방법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손으로 꼭 익혀놔야 돼.
손으로 10번, 20번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 꼭 손으로 쓰고 푸세요. 승우는 눈이 썩어가네요, 지금. 약간 퀭해지기 직전인데? 소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도함수 파트로 갔습니다.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도함수의 정의라고요? 모든 도함수는 도함수의 정의에 대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표기 방법이 되게 다양한 표기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함수의 표기 방법은 여러 가지 표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였는지 기억나? 평균 배열은 리미트가 없는 게 평균 배열이었을걸? 네, 이건 순간 배열이에요? 리미트가 없는 게 평균 배열, 리미트가 있는 게 순간 배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의 값을 조금씩 바꿨던 거 아니야, 우리? 이 녀석을 가지고 A, B 사이의 간격이 델타 x인데 A점, B점의 x의 간격, A점, B점의 y의 간격이었지 이게? 원래는 B가 A로 갔을 때 B-A분의 FB-FA였잖아. 이걸 살짝 바꿔서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짝 바꿔가지고 F'A는 미분계수 이거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 이거? 어떤 새끼가 이 표기를 사용했다고 처음에? 뉴턴이 이 표기를 사용했어. 뉴턴이라는 새끼는 새끼라고 안 되지. 뉴턴이라고 한 할아버지는 오씨 녹음되는데? 뉴턴이라고 한 사람은 x-a분의 fx-fa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a를 치환했지. 이건 미분계수. 그리고 그 녀석의 값을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 리미트 h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의 값을 h 값이 빵으로 왔을 때 a의 값을 x로 바꿨던 거지?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걸 f'x라고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는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각기 자국의 학회에서 발표했어. 독일 사람인지 오스트리아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아무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국에서 또 발표를 했어.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수학이 발전했거든. 그런데 뉴턴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는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쓰겠대. 아이고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런 표기를 사용했어.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fx로 쓰지 않아? 함수는 y는 fx로 쓰나? 그럼 f'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y'이라고 써도 되겠네? 아니 오른쪽에 프라임 달았으면 왼쪽에도 프라임 달았다고. 근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프라임만 달면은 도함수라고 생각했어. 뉴턴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앞에다가 이렇게 달려고 시도를 했어. 이렇게. dx분의 d를 다는 방법을 선택했어. 그러면 fx한테도 달아주는 거 아니야? fx한테도 프라임 대신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dx분의 d를 달았어. 표기 쓰는 것 자체는 얘가 더 쓰기 쉽잖아. 표기하는 건 이게 표기하기 편하잖아. 하지만 대학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이 표기를 훨씬 많이 사용해. 이게 훨씬 훌륭한 방법이야. 뉴턴이라는 사람은 간소하게 표현하는 걸 추구했던 거고
이 사람은 변수가 달라질 때마다 미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했어. 무슨 말이냐면 미분이라는 거 출현하고 나서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같은 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 니네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서의 비약적인 수학과 과학의 발전은 미분부터 출발이야. 이게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되게 그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물 입자가 하나 있어. 강가에서 물 입자가 흘러가. 물 입자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잖아. 막 사방팔방 움직이잖아. 그런데 뭐 좌우로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수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도 움직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X축, Y축, Z축이라고 한다면 물 입자의 움직이는 사방대로 움직이고 시간에 따라서 위치는 매번 달라져. 그럼 물 입자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싶어. 물 입자가 시간이 얼만큼 지났을 때 물 입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속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Y축 방향 어떻게 되는지, Z축 방향 어떻게 되는지 또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X라는 문자로도 미분해야 되고 Y라는 문자로도 미분해야 되고 Z라는 문자로도 미분해야 되고 시간 T로도 미분을 해야 돼. 이걸 대학 가시면 이제 니네가 이제 공부해요. 이제 이과를 선택하시면 이런 길이 당신들의 앞길에 열려 있습니다. 토 나와. 진짜 어렵습니다. 한 50페이지 공부하면 공식 하나 증명한 다음에 한 페이지당 공식 하나하나 계속 나와. 모든 공대 전공서적은 전공책이 200페이지 정도 하면 공식이 수십 개가 나오고 그 수십 개 공식을 외워서 이제 숫자 대입하는 학교 시험을 봐 이제. 자, 그런데 뉴턴의 방법은 X라는 문자로 미분한 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은. 동일한 한 문자로만 미분할 수 있는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훌륭한 점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뭐 Z라는 문자로도 미분할 수 있고 아니면 Y로도 미분할 수 있어. T로도 미분할 수 있어. 다른 문자로 미분하면 다른 식이 나와야 되거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훌륭한 점은 그 점이야. 변수가 달라질 때 문제점을 해결해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뉴턴은 변수가 하나일 때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당분간은 다항함수는 변수가 XY밖에 없잖아. 다항함수는 변수가 XY밖에 없으니까 한동안은 뉴턴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라이프니츠의 표기 방법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함수의 표기 방법이 뉴턴의 표기 방법, 라이프니츠의 표기 방법 이해되신 거 맞나요? 요건 fx의 걸 따로 썼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다. dx분의 dy라고 써도 됩니다. dx분의 dfx라고 써도 되고요. yfx를 분자에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버해서 좀만 더 합시다. 이건 한 번 미분한 거야. 한 번 미분한 건 프레임을 하나만 붙입니다.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겠어? 차수 하나 낮아지니까 2차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돼? 1차 함수가 돼요? 자, 한 번 더 미분한 건 뉴턴은 이렇게 미분하기로 표현하기로 약속했어. 더블 프라임이야. 얼마나 표기가 간단해. 근데 라이프니츠의 방법은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불편해. 방금 전에 게 이거였어? 프라임하고 똑같은 게 dx분의 d가 프라임이라고? 얼마나 불편해. 불편하지만 이게 훌륭한 방법이라고. dx분의 dfx한테 앞에다 dx분의 d만 달아주면 돼. 그런데 이것도 좀 불편해서 라이프니츠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원래 이 녀석은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은 dx제곱분의 d제곱 y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어. 이렇게만 표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로 하자 라고 약속했어. 이 제곱은 dx 전체 제곱이야. 괄호를 안 치기로 약속했어. 귀찮으니까. 그럼 이 표기는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네?
세 번 미분할 거야. 세 번 미분하게 되면은 트리플 프라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 미분한 건 어떻게 쓰겠다고? 이해되세요? 아, 문제가 생겼다.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할 거야? 할 거냐고? 아니지. n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은 n번 미분한 거는 얘는 그냥 똑같이 하기로 했어.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고등학교 2학년 수학2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에서는 다 배웁니다. 자, 근데 한번 구경하는 게 중요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선생님 다 표기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함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표기 자체는 이해되신 거 맞죠? 표기 자체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이제 도함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괴로워. 쌤은 이미 괴로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얘기 줬잖아. x의 n승의 값을 미분하면 nxn 1승이라고. x를 미분하면 개수 쓰면 되니까 1이라고. 상수를 미분하면 빵이라고.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이렇게 미분하는 게 뭐라고?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쉽게 하는 법에 의해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지 않고 구한다고? 왜냐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는 건 개 귀찮으니까. 첫 번째, 아까는 증명 안 해드렸으니까 지금 증명해드립니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A의 n승 빼기 B의 n승 인수분해하고 싶습니다. 인수분해해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수학상 인수분해해보라고. A-B?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인수분해 이렇게 할 겁니다. 저거 써먹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 빨리 하겠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분자의 값이 fx 플러스 h 빼기 fx입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h n승, 뒤에 건 x n승인가요? 사용하려고요.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분자의 값이 x 플러스 h 빼기 x인가요? 근데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따로 쓰려고요. x 플러스 h의 n-1승 x 플러스 h의 n-2승 x. 니네 집 이해된 거 맞으세요? 됐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x가 소거됩니다. h분의 h입니다. 빵분의 빵꼴입니다. h 약분했습니다. 이건 1이네요. 이제 h한테 다 빵만 대입하면 돼요? h한테 빵 대입했더니 얘가 누구야? xn-1승? h한테 빵 대입했더니 이거 누구예요? xn-1승? 싹 다 xn-1승입니다. 이거의 전체 개수가 n개입니다. 그래서 xn-1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개수가 n개 있습니다. 증명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x는 아까 ax 플러스 b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ax 플러스 b를 미분했을 때 a인 건 증명해드렸습니다. 상수의 값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함수 fx의 값이 상수 c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을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분모의 값은 h입니다. 분자의 값은 fx 플러스 h 빼기 fx인데 x 플러스 h 대입한 게 누구야? x 대입한 건 누구야?
그럼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분자가 c 빼기 c 빵이에요? h가 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분모가 0.00001이란 얘기고 분자의 값이 빵이란 얘기잖아. 극한값 누구라고요? 분자는 우리가 알던 0이어서 극한값이 그냥 0이라고요?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면 빵입니다. 실은 다항함수의 미분은 쉽습니다. 다항함수의 미분은 한 번만 들으면 영원히 잘하는 파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쌤은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값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이 함수를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나 이거에 도함수 구하려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쌤이 이렇게 쓰면 이해할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귀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조금 설명을 배제했는데 이해되세요? 이 함수를 x 플러스 h 대입한 거에서 이 함수에 x를 대입한 거 빼는 게 분자죠? fx 플러스 h 빼기 fx로 썼습니다. 뒤에 뭘 써야 되는데요? 아까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다. fx 플러스 h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8% 이해된 거 맞아? 얼추 이해되죠? 근데 이 녀석의 값이 누군데요? f'x예요? 근데 여기다 h한테 빵 대입하면 fx의 n-1승, fx의 n-1승, fx의 n-1승이야 다? 이런 게 n개 있습니다. 그럼 요점은 이거네. 야, fx 전체 n승이 돼 있으면 x에 n승이 있을 때는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1승으로 미분을 할 건데 xn승이 아니라 x가 아닌 조금 복잡한 식이 들어있으면 그 녀석을 미분한 결과는 n 곱하기 fx n-1승이라고 쓰면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이 속에 있는 녀석을 미분한 걸 곱해줘야 돼. 꼭 속에 있는 게 x가 아니면 속에 걸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그걸 증명했잖아 지금. 이거를 속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x가 아니면 x보다 조금만 복잡한 녀석이 나오면 무조건 속미분한 녀석의 값을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y라는 녀석의 값이 3x에 이렇게만 해볼까? 뭐라고요 도함수가? 2, 3x 플러스 5에 1승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괄호 속의 녀석의 값을 미분한 3을 곱해야 한다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거에 3승이라고 쓸게요.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3 곱하기 속의 값 한번 쓰고 몇 승이에요? 이거는 지금 바깥쪽에 있는 3승을 미분한 거죠? 그리고 나면은 반드시 괄호 속에 있는 걸 미분한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얘를 우리는 속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 2개 남았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텐데 쌤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당신들 학교 시험에서 학교 쌤이 또 수업 시간에 계속 증명해 줄 거야. 증명해 주고 나서 서술형으로 증명하세요 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함수가 f서클 g라고 하는 합성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은 증명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쌤은 정상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직은 너희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쌤 지금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 g x 플러스 h 빼기 f gx 이해되세요?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h 대입한 거에서 x를 대입한 걸 분자에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fgx 플러스 h 빼기 fgx가 있는데 h의 값 여기다 썼습니다. 쌤이 여기다 없던 거 뭘 쓰려고 하냐면 gx 플러스 h 빼기 gx라고 쓸 생각입니다. 없던 값 빨간색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없던 값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a 대입은 뭐야? 0이에요? 분자의 a 대입은 뭐야? 0이죠. 앞에다 a 대입하면 뒤랑 똑같고 a 대입하면 뒤랑 똑같은 거죠? 이게 누구였어 이게? 우리 이거 보고서 얘기하는 거였어? h한테 빵 대입하면은 분모 뭐야? 빵이야? h한테 빵 대입하면 분자 뭐야? 빵이야. h한테 빵 대입하면 요 녀석의 값이 뒤에 게 되는 거고 h한테 빵 대입하면 요 녀석이 또 뒤에 거 되는 거죠? a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gx가 지금 a에 해당하는 거 맞아? gx가 a에 해당한다고 gx가 a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누구일까요? 네. 앞에 거의 극한값은 f' gx입니다. 요게 조금 와닿지 않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뒤에 게 누구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네. 앞으로 어떤 합성함수를 미분하려고 한다면 합성함수를 미분할 때 바깥쪽에 있는 녀석은 미분하고 안에 건 미분 안 할 거야. 일단 바깥쪽만 미분할 거야. F만. 그리고 나서 속에 있는 녀석을 속미분할 거야. 괄호 속에 있는 걸 속미분할 거야. 아까 이거랑 이건 일맥상통하는 거네. 아까 전에 fx의 n승의 값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아니 바깥쪽에 있는 게 n승이잖아. 바깥쪽에는 n승의 값을 미분했다고 일단? 그리고 나서 속미분했다고요? 이것도 x의 n승과 fx라는 함수의 합성함수야. 바깥쪽에 있는 함수는 x의 n승이라는 함수고 안쪽에 있는 거는 fx라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합성함수, 이것도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미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어깨 빠지려고 그러는데. 쌤 나이가 이제 50견 걸릴 나이가 돼서. 쌤 와이프는 벌써 50견이 왔는데. 어우씨,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냐? 자, 딱 하나만 이제 모든 증명 다 해드립니다. 쓸 데가 없어도 다음 페이지에 쓰겠습니다. 마지막은 두 함수가 곱해진 녀석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증명은 까다롭습니다. 선생님 지금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나 지금 여기다 뭐 쓰려고 하게? fx 플러스 h 뒤에다 쓰는 거는 앞에는 x 플러스 h 대입한 거 뒤에는 x 대입한 거 샀습니다. 지금 도함수 정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도함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h가 빵으로 왔을 때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있죠. 그 녀석을 일단 따로따로 쓰자. 몇 줄 더 쓰면 되지 뭐. 귀찮아서 한 번에 쓰려고 했는데 한 번에 쓰지 맙시다.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h분의 fx 플러스 h 곱하기 gx 플러스 h는 이렇게 써도 돼? gx 플러스 h를 따로 썼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gx만 썼고요. fx 따로 써도 돼? 순서만 좀 바꿨을까? fx 앞에다 쓸까? 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쌤이 여기다가 없던 마이너스 fx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실은 없던 게 누가 들어간 거야, 분자에?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h가 없던 게 들어간 거야, 분자에? 맞아요? 그럼 여기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뭐라고 쓰지, 여기다가? 여기 fx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부호 좀 바꾸자, 부호. 여기 지금 마이너스였잖아. 이거 마이너스였잖아.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줘도 돼? 똑같아요? 자, 없던 녀석의 값이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는 지금 없던 값이 분자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빨간색은 두 개 지워지니까 똑같은 식인가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극한값이 누군데 이게? h는 빵으로 갑니다. fx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누구예요? 이걸 곱미분이라고 부릅니다. x라는 문자의 식이 두 개 곱해져 있으면 한 번은 앞에 거는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쓸 거고 한 번은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해서 더할 겁니다. 근데 곱미분은 3개짜리도 다 성립합니다. fx 곱하기 gx 곱하기 hx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3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3개가 곱해져 있으면 도함수의 값은 첫 번째 건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쓸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가운데 건 미분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세 번째 거 미분하려고 합니다. 곱미분은 항상 이런 원칙으로 곱미분합니다. 자, 이제 도함수를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구하는 건 싹 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수업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도함수 구하세요.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도함수 구하시래요. 도함수 구하래요. 숫자는 미분하면 무조건 빵이라고요? 다음을 미분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4가 앞으로 나와서 8x의 세제곱, 숫자는 빵이라고요? 미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곱미분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는 건데 칸을 잘못했네 쌤이. 자, 밑에 거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두 개 x라는 문자의 식이 괄호가 쳐진 상태에서 곱해져 있습니다. 전개해서 미분해도 괜찮습니다. 전개하기 귀찮아서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곱해진 녀석의 값이면 한번 앞에 거 미분하라고요? 앞에 거 미분했더니 뒤에 건 그대로 쓰세요. 앞에 건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거 미분한 게 누구야? 이거 정리만 하면 되는데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자, 곱미분하세요. 제일 첫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1은 안 써도 되잖아. 자, 이제 가운데 거 미분했습니다. 1이죠?
1은 안 써도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먼저 바깥쪽에는 4승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몇 승이에요? 이제 속미분도 하셔야 된다고요. 가운데 괄호 속에 게 x가 아니니까 괄호 속에 거 미분하면 누구야?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제 1번으로 갔습니다. 귀찮지만 여전히 연습하겠습니다. 차민아, 좀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 차민아 1번 미분해봐. 이걸 미분하게 되면 a는 원래 있던 숫자고 n이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 차수 한 차수 낮아져야 돼. 자, 차민아 미분해봐. 너 무슨 생각해? 한 번만 터득하면 되는데 너가 지금 집중력에 문제가 있던지 뭐가 문제가 있나 봐 지금. 차민아. 너무 쉬운 거여서 초등학교 2학년 데려다 놓고 너가 나랑 똑같이 수업 들었어도 초등학교 2학년도 했을 거거든? 너 지금 수업 듣는 동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4를 앞으로 내보냈어. 차수가 한 차수 낮아졌어. 이건 지워지잖아. 너 이제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첫 번째 거 x의 3승이야. 두 번째 거 누구야 미분하면. 그 다음은 그 다음 마이너스 5 미분하면 네, 숫자는 미분하면 0입니다. 할 수 있잖아. 왜 버벅거렸어 아까? 이유가 뭐야? 왜 버벅거렸냐고.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녀석의 건 미분했더니 이건 두 개의 식이 곱해진 함수입니다.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뒤에 건 그대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건 그대로 썼고요.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답은 니네 풀 때는 다 정리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미분했더니 첫 번째 건 미분하면은 1이니까 근데 두 번째 거 미분할 겁니다. 두 번째 미분한 게 누군데요? 이제 마지막 거 미분할 차례인데 먼저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그대로 샀습니다. 마지막 거 미분한 게 누구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갔습니다. 네 번째 미분은 이 속에 있는 게 x가 아니네. 이 속에 있는 것도 그냥 x가 아니네. 그럼 속미분을 꼭 해야 되겠네. 먼저 미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분했더니 3 2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속의 거 미분하면은 그 다음 녀석의 값 2 곱하기 x 플러스 4의 1승인데 속의 거 미분하면은 1은 안 곱해도 되겠다. 참이 이해되신 거 맞아요? 못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색깔 다르게 보여? 쌤한테는 이런 것들이 색깔 다르게 보인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 2도 있네? 빨간색이 누구야? 빨간색 1이에요? 빨간색 계산하고 나면은 그 뒤에 뭐라고 써야 돼? A가 2니까
이제 저 녀석은 무조건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F'입니다. 난 F'X 의 값이 궁금합니다. F'X 의 값이 누구예요? 찬민 얘기해 보세요. 숫자 이름 빵 되는 거죠? 여기다 2 대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함수 fx의 값이 있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세 개를 드릴 테니까 미주수 그냥 대충 연립하세요. 대충 푸세요. 1대2 빵 대입했더니 c의 값이 누구야? 근데 미분에서 1대입을 하는데 도함수 구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가요? 1대입했습니다. 3 플러스 2 플러스 b의 값이 빵이라고요? 도함수한테 마이너스 1대입했습니다. 이 값은 8이라고 합니다. 연립방식 풀었습니다. 두 개씩 더했습니다. 6 플러스 2b의 값이 8입니다. b의 값이 1입니다. b의 값이 1이었을 때 a 값은 누군데요? 제곱해서 더하시래요. 뭐라고? 어떤 새끼?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사과할게요. 나 왜 이거 3이라고 인식했지? 멀쩡히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제가 방금 6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짜증이 쫙 위로 올랐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맞더라?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때 f'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f'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럴 수 있을까? f'를 선생님이 f'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내 질문의 의도를 몰라? fx면 이렇게 쓸 수 있지. 하지만 f'는 뭐야? 함수한테 2대입한 함수값이잖아. 2대입한 함수값은 숫자인 거지 문자가 나올 수가 없지. 함수값은 항상 숫자입니다. 그 말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함수값은 항상 숫자입니다. 이렇게 쓴 녀석도 이렇게 쓴 녀석도 무조건 이것들은 숫자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자, 얘는 숫자라고요? 그럼 fx는 몇 차 함수야? 네, fx의 값 2차 함수입니다. 나는 이 숫자가 누군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라고 하는 식입니다. 근데 그거 미분하면 미분해서 2대입한 걸 물어보는데 미분부터 합시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던 2x-a인가요? 1대입했습니다. 1대입한 게 a인지 알고 있으니까 1대입했더니 2-a야? 그가 a랑 똑같다면서요. 따라서 a의 값은 그럼 이 값이 1이면 도함수 값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네? 도함수의 값은 2x-1인가요? 거기다 2대입하세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아마 2차 터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맞아요? 자, 5번 문제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400번 정도 나옵니다. 어저께 고3 애들 수업하는데 고3 애들이 몰라서 빡치는 줄 알았어요. 니네는 병신이야 쓰레기야 졸라 욕했었는데 어지간한 개돼지 딱 빼고는 100번쯤만 외우는데 니는 400번 해도 왜 기억이 남지 않냐고 졸라 막 화냈었는데 너희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200번 300번 했는데 모르면 진짜 화나지 않을까? 입장 벗고 생각해 주라. 선생님 착한 마음 먹고 수업할 수 있게끔 제발 기억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조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내용 정리부터 합니다.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완전 제곱식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x-알파 제곱으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qx인데 나머지 값이 몇이라고요?
나오는 떨어지면 나머지가 빵이라는 얘기인가요? 나머지가 값이 빵이면 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파트에서 미분법을 배운 애들은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작년까지 올해 이렇게까지 미분법을 몰랐잖아. 쌤은 지금 미분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압니다. 미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것도 x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식, 오른쪽도 목도 x가 들어있는 식이야. 둘 다 x가 들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미분할 때는 곱미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더니 뒤에 건 그대로 쓸 거죠.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건 그대로 쓸 거고 뒤에 걸 미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색값인 qx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에 따르면 우린 여기다 뭐 대입해? 알파를 대입해? 알파 대입은 오른쪽이 누군데? 여기도 알파 대입해? f 프라임 알파의 값은 누군데? 이것도 빵이고 이것도 빵이니까 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문제가 fx가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을 만나면 보자마자 검은색 없이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네? 이런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안 되면 이게 바로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바로 안 되면 검은색 쓰고 하면 되지. 문제 나올 때마다 검은색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도 알려주면 미분만 알려주면 고1도 다 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야, 알파 대입에서 빵이야. 미분에서 알파 대입한 빵이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수백 번이야, 수백 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을 조건을 엄청 많이 봐. 그런데 이럴 때에는 fx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네. 이런 식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 fx라는 함수를 x-알파의 제곱이 인수인 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해.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이걸 써먹을 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어제도 고3 애들 문제 풀어줬는데 이런 문제 나왔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그리고 fx는 3차 함수야. f-1의 값은 빵이야. f1 빵이야. f'1도 빵이야. 그런데 어저께 선생님 수업한 반이 4등급 이하 반이 있는 고3 애들 반 수업할 때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미쳐버린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일주일에 2번씩 나와. 일주일에 2번씩. 죽여버릴 뻔했어. 어저께 빡쳐가지고. 말해. 말하라고. fx는 x-를 제곱으로 인수로 가자. 근데 마이너스를 대면 빵이래. x 플러스 1도 인수라고? 최고차항계수 1이라며. 그럼 요 조건만 가지면 바로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 나 이 병신들이 또 이렇게 풀고 해서 가슴 아프게 고3이 찐따 새끼들이 나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이렇게 대입하고 또 미분해서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ABC를 찾고 있어. 미친놈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 이걸 수백 번 한 다음에 결과야 이게.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는 한 번만에 잘 이렇게 해볼까요? 자, 중요한 거는 알파 대입에서 빵이고 미분에서 알파 대입에서 빵이면 x-알파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사실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해. 제발 좀 기억 좀 해주라. 부탁한다. 선생님이 100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100번까지는. 의뢰 대부분 다 그러니까 100번 넘어갈 때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기억할 수 있겠지? 자, 문제로 왔습니다. 3차 시기값 있습니다. x-b 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때 a, b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뭐라고? 아, 저 새끼한테 비대입은 뭐라고? 미분에서 비대입은 뭐라고? 그냥 비대입했습니다.
미분하려고요. 도함수가 누군데요? B 대입했습니다. 그럼 B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양수라는데? B의 값이 이래서 B한테 1 대입했습니다. 얼마나 쉬워? 꼴랑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안 떨어지면 그냥 B 대입한 빵? 미분에서 B 대입도 빵. 근데 기억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쌤 목표진도 다 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앞에서부터 풀기 시작하세요.